자, 이제 세 번째, 일반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 동사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라는 뜻으로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동사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동사 몇 개, 그죠? 빼고 조동사 몇 개 뺀 나머지가 일반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는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일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의 아까 특징이 뭐였냐면 비동사 뒤에 빈칸이면 형용사가 정답이고 빈칸이 아니면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답이다. 그죠? 그러면 일반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원형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복수 형태, 단수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복수면 s를 뺀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원형에 s를 붙이고 복수일 때는 s를 뺀다. 그걸 하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단계를 더 가셔야 돼요. 이 동사가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는 뭘 보고 타동사라고 하냐면 그냥 뒤에 명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dogs. 제가 개를 좋아해요.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like, 좋아한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동사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나온 명사는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죠? 개, 명사죠. 그러면 여기 써 있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like, love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다 타동사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타동사로 생각해라.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온 타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동사 뒤에 명사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명사 목적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할게요. 뭘 보고 타동사라고 그래요? 그냥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자, 목적어는 object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o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사는 타동사하고 다르겠죠. 바로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못 가지니까 너는 돈 주고 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저는 전치사의 전자인데요. 제가 돈 전자로 바꿔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충분히 하시죠? 전치사 뒤에 뭘 쓴다고요? 명사를 써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전치사 때문에 왔어요 라는 의미로 좀 세부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동사 뒤에 나온 목적어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타동사 때문에 왔죠. 그래서 이걸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거 앞 글자만 따서 전치사의 전, 명사의 명 따서 전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단어에 두 단어 이상 묶여 있으면 절이나 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딱 봐도 주어 동사가 없죠. 그죠? 동사가 없으니까 주어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구나. 그래서
전명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전치사로 시작한 구다라고 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전명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명구는 거의 대부분 문장에서 뭐랑 비슷하다? 부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부사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부사랑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사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 품사예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명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생략을 한번 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없어요? 바로 명사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I go to 서울. 저 서울 가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간다. 어쨌습니다. 그럼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그런데 to는 두 가지가 있는데 투부정사 to가 있어요. 투부정사 to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쓰는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전치사 to가 있어요.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를 씁니다. 근데 서울은 지역 이름이니까 명사죠. 그러면 얘가 전치사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 go가 무슨 동사가 될까요? 아, 자동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명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가려볼까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장,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몇 형식? 일형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얘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격, 보어. 그죠?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 그래서 이 형식은 비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I like dogs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문장 형식을 3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장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이 가볍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나머지 4형식과 5형식은 추후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타동사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 목적어. 그럼 목적어 나오면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문장.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나 일상적으로 쓰는 동사들 몇 형식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맞냐면 3형식 문장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반 동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준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동사예요 라는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짜 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그래서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에다가 to를 붙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동사로 안 쓰면 뭘로 쓸까요?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명사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부사적 용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뭘로 쓰냐면 더 이상 동사로 안 쓰고
명사로 쓸 거예요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사는 이때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요. 그러면 나누면 두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분사라는 것과 과거 분사라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분사는 앞 글자를 따서 과거라는 단어 past라는 말의 앞 글자 p, 그 다음에 분사라는 participle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 p를 따서 우리가 줄임말로 pp라고 부르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데 얘는 형용사로 씁니다. 근데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죠. 동사 원형에 ing 붙였는데 명사처럼 쓰면 동명사고요. 동사 원형에 ing 붙였는데 형용사처럼 현재 분사. 그러면 ing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명사인가요? 아니면 형용사인가요?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명사처럼 써.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형용사로 써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만드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형용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형용사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pl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plant가 동사로 쓰면 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동사의 원형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변형 형태를 과거형이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 변형 형태를 과거 분사다. 지금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알아두셔야 될 게, 동사의 원형과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예요. 품사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형용사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똑같이 생겼죠.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이면 동사고 과거 분사면 형용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방법 역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으면 반절은 동사고 반절은 형용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 동사 원형에 ing 붙였는데 반절은 명사고 반절은 형용사다 라는 요 패턴과, 동사 원형에 ed를 붙였을 때 반절은 동사고 반절은 형용사다, 이 패턴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